왜 광주일까? 이건 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해서 오버했다고 봅니다. 이걸 일종의 뭐 민심 챙기기, 선거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미국과의 관세 전쟁,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기아차를 간 거라면 네. 이 시간에요. 차라리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그리고 외교팀 불러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어저께도 나온 뉴스가 국제뉴스를 보십시오. 동맹국 중에 어디를 딱 집어가지고 먼저 우리와 협상을 하면 뭔가 카드를 주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를 찾으면 그 오해받으면은 대구 출신이면 뭐 경북도지사 방문, 경북도를 방문하면 또 그것도 오해받는 것 그렇게 치환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일정 기획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한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2, 3주 이상 끌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정의 모든 것들이 안개로 비춰지고 혹시 아니라는 그런 의혹을 비춰지는데 이게 이른바 신비주의 전략 몸값 올리기에는 조금 도움되지만 짧은 이 활주로를 이륙해야 되는 지금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에요. 뭐 이땡땡, 홍땡땡, 김땡땡, 땡땡땡땡 11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1명 쭉 네. 뭐 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 뭐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경선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덕수 대행과 나중에 같이 붙는 건가 점점점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입장에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한 명이 선출이 됐는데 부전승으로 올라간 한덕수 대행이랑 우리가 왜 붙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대체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전승이든 뭐든 나 그럼 최종 참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타부타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빨리 입장을 좀 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볼까요? 아리송한 한심입니다. 국힘 후보 등록 않고 광주 방문. 네. 어제가 국민의힘 이 경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어제 간 곳이 광주였다라는 거죠. 광주 간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네, 한덕수 대행 광주에 지금 기아 오토랜드에 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관세 전쟁으로 차량 쪽이 이 자동차 분야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현장을 좀 보러 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에 가면서 또 그 인근에 있는 이 식당에 손편지를 또 보냈다고 그래요. 볼까요? 네. 지금 이 광주에 1,000원 하는 백반집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1,000원만 받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식당인데 여기에 본인의 사비와 함께 직접 이 사비랑 이 식재료를 주고 편지도 손글씨로 지금 보시면 김윤경 사장님께 1,000원 백반 식당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드림이라고 직접 본인이 써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 이 얘기를 두고 한덕수 대행 지금 관세 전쟁 중이고 이게 중요한 사안인 건 맞긴 맞는데 윤경호 의원님 굳이 광주에 갔어야 됐나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는 게 있어요. 기아차 뭐 공장이 있으니까 네. 라고 설명해요. 왜 기아차?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반도체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뭐 용인 내지는 뭐 어디 이런데 이천 반도체 공장 가나? 좋아요. 왜 광주일까? 이건 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해서 오버했다고 봅니다. 이걸 일종의 뭐 민심 챙기기, 선거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미국과의 관세 전쟁,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기아차를 간 거라면 네. 이 시간에요. 차라리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그리고 외교팀 불러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어저께도 나온 뉴스가 국제뉴스를 보십시오. 동맹국 중에 어디를 딱 집어가지고 먼저 우리와 협상을 하면 뭔가 카드를 주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원스톱 쇼핑이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원스톱 쇼핑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미 주둔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네. 이거 뭐 10억 달러를 근 100억 달러까지 지금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안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권한대행이나 또는 차기 선출될 대통령이나 이전에 물러난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나 다 같이 처리해야 될 가장 현안 중의 현안이었어요. 그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미국과의 협상팀에게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꼼꼼히 챙기는 게 지금 할 일이지 저렇게 가서 저건 정말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 오바 중에 오바인 거고 전혀 박수를 받지 못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오바 중에 오바다. 오바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어요. 중앙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이윤경호 의원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건 사실 이런 흐름이 좀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광주를 찾은 전주 출신의 한덕수, 정치권에선 이 미묘한 시기에 호남 출신 한덕수 대행이 굳이 호남을 왜 찾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건 조금 과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를 찾으면 그 오해받으면은 대구 출신이면 뭐 경북도지사 경북도를 방문하면 또 그것도 오해받는 것 그렇게 치환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일정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한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2, 3주 이상 끌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정의 모든 것들이 안개로 비춰지고 혹시 아니라는 그런 의혹을 비춰지는데 이게 이른바 신비주의 전략 몸값 올리기에는 조금 도움되지만 짧은 이 활주로를 이룩해야 되는 지금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본인의 대권 의지로서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좀 과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한 오해받지 않으려면 빨리 가타부타 선을 긋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대행이 지금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죠. 일단 경선은 불참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설득하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좋은데 예. 네.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뭐 100%까지 가겠지만 예. 현재 상태에서는 65대 35 정도, 아. 65% 정도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권 사범에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이냐라고 설득을 하면 저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예. 이게 필요하다. 예. 네. 지금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로는 좀 위험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제 제가 접촉을 해서 1대1로 만났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 정확하게 예. 54명, 54명이나 54, 되는 의원들이 54. 딱 우리 의원들의 절반입니다. 108명의 상당한 수가 그 우리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예, 확보하고 예, 있다. 네, 지금 박수영 의원의 얘기를 지금 직접 들어봤는데 최수영 의원님 지금 얘기가 국민의힘이 108명인데 내가 1대1로 만나보니까 54명 딱 절반은 한덕수 대행 나와라 찬성하는 입장이더라. 나는 한 65%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라고 지금 얘기해요. 굉장히 수치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까요? 저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어제 일정 기획을 놓고 보면은 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꽃가마 태우도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냐. 그럼 이 경선의 흥행은 점점 더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빅텐트를 얘기했지만 빅텐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위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상권 분립도 무력화시키는 연성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면 거기에 맞서는 국민 통합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기에 대한 비전과 담대한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선결점이죠. 그게 무리지어서 가서 꽃가마 태운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대행의 어떤 그런 메시지와 어떤 자기의 결단 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게 보여주는 거는 지금 흥행을 오히려 마이너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짧게. 제가 딱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5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추대에 동의했다. 한덕수 대행은 꽃가마 타듯이 나는 그러면 나갈까 말까를 이번 대선이 왜 치러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헌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해서 지금 갑자기 파면당했기 때문에 치러진 대통령이 선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화두가 내란 또는 계엄령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걸 먼저 묻는 게 맞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도 내가 출마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네. 나는 내란에 대해서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